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가지표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일단 물가지표보다는 이 국채금리 상승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후반부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폭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키웠죠.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3분기에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BM 이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그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그거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수급 유입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 정말로 괜찮은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라서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보합 수준 유지되다가 장 후반부에 훅 밀렸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살짝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경과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장 개장 전에 일단 CPI 지표, 즉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적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후반부에 훅 밀렸는데 이 부분은 국채금리의 상승 때문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장 지표상의 내용만 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이 시장 포인트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조정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내용들 같이 짚어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죠. 개장 전에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저번 달보다도 0.4% 올랐고요. 같은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다. 즉 CPI 지표가 3.7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3.6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치는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는 3.7이었고 어디서는 3.6이었거든요. 근데 3.6을 기준으로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6%가 일단 예상치, 그 다음에 발표치는 3.7, 지난해에는 3.8이었죠. 지난달에는 3.8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예상치보다 조금 웃돌았다, 그 다음에 지난번보다는 좀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뭐 나쁘지 않은데? 라는 정도 수준으로 분석이 된 것 같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원래는 이제 그냥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좋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 근원 CPI를 가지고서 통화정책의 기준을 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4.3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1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4.6이었던가요? 4.3이었죠, 지난달에.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크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물가 지표에서는 주거비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거비 일단은 뭐 월세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요. 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물가지표가 이제 여기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장 중반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7%, 2년물 국채금리는 5.07%, 그 다음에 3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기록했다. 자, 요런 정도면은 뭐 지난번보다는 많이 그래도 낮아진 상태라서 괜찮긴 한데 이제 장기금리가 다시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후에 주가가 밀린 이유는 바로 이 국채금리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가지표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연준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정책을 뒤집을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를 좀 지켜보고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뒤로 밀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동결 형태로 계속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당장 크게 악재 요인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담감 일단 이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에서 그 실업률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반영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고르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11월에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이번에 국채금리 올라오면서 조금 떨어졌어요. 88.2%. 근데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95% 정도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88%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30%대 40%대 왔다 갔다 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사이 쑥 올라와가지고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없으면은요, 그냥 금리 인상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연준이 만약에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라고 된다라면 내년도 후반부 완전히 뒤쪽으로 밀려나서 그렇게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냥 동결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 바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는 다른 부분인데 11월, 12월에 금리 동결을 예상치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빅 이벤트가 끝난 이제 만기일 이후에 움직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날 지수를 맞추기 위한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아침에 조금 던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양봉 두 개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 때는 1400포인트 위쪽에서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50포인트요. 24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선 만드는 거고 2450포인트 수준에서 일단은
그 만기 구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245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여준다라면 현재는 상승 전환으로의 포인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주말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이 돌아왔다. 실적 발표 앞둔 에코프로 형제들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이 둘 다 올라왔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어제 3.56%, 에코프로 BM은 4.3%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이날 주가 상승은 개인들이 이끌었다. 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주가 상승은 또 개인들이 이끌었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샀을까? 올라가니까 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주식을 각각 608억 원, 353억 원 순 매수를 했다. 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팔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공매도가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잔고 크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13일날 발표되는 실적. 지금 실적이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이번에 그 분기 실적 최대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실적 기대감들 여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뭐 추가적인 상승의 그 실적 개선 기대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는요, 일단 지난해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치들이 일단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난해보다 실적이 줄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실적 상승, 성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성장한다,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난해보다도 실적이 감소했어 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난해보다는 좋아진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지금 조금 지난해 같은 분기 지난해 3분기보다는 조금 부진하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더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땡겨줄 수 있다라면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적 저항 라인대가 있잖아요. 21선 끼고 들어갈 모습이잖아요. 그 저항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일단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 연속적인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 주가 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일 기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은 3,480억, 2,880억 원이다. 전체 코스닥 전체 종목 가운데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한다. 1위는 어디지? 공매도 잔고 이 부분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아무튼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닌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번에도 삼성전자 추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올해 내내 1등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올해 3, 4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네, 지금 사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부분들이 3조 5천억 예상된다고 나오죠. 어디선 3조 7천억 나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3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현대차요. 매출은 39조 원 정도. 그 다음에 3조 5천억 정도가 매출액으로 나올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125% 증가한 수치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적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왜 관심들이 없을까?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신기한 얘기입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이 24조 원대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이요. 기아가 사실 보면은 더 세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네, 영업이익이 265%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1분기 때도 마찬가지, 2분기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3분기 역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분기 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3조 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아는 제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1등, 2등은 다툴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일단 4분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왔군요. 자, 4분기 실적은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있다 봐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 3분기 실적까지는 현대차가 탑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현대차와 기아차 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나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대요. 이 자동차 시장의 비수기를 극복하고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 즉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판매량이 20만 대 정도 되어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증가했고요. 기아차는 21만 대, 기아차가 더 많이 팔렸네요. 13%대 증가했다. 그러니까 기아차의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아가 더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아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배당도 6%대 배당 주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덩치라든지 뭐 매출, 실적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가 더 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매력도는 기아차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환율이 지금 제법 높은 수준이죠.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출 기업,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수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게 되죠. 또 기대치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율이 높게 되면은 일단 똑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받아들이는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환율이 10% 정도 오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의 마진은 3.3%포인트 정도 개선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이 마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환율에 의한 환차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분들은요, 일단 뭐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기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요즘에 하이브리드 같은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기대치들도 같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현대차도 괜찮지만 기아차도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이 물가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반면에 국채금리 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중동 문제가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코프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기대치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만 네, 단기적으로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네, 단기적으로 좀 뺐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3분기에도 실적이 다 삼성전자를 제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의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실적이 또 고환율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 기대감을 통한 네, 성장세를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는 대신에 대응의 기준, 즉 매수, 매도, 손절 조건에 충실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점쟁이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이 세상에 없다.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주식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자.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다니는 얘기죠. 이 책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씩 놀라는 게 뭐야 이거 내가 했던 얘기 같은데 네, 내가 책을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런 기준이 다 똑같아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후자겠죠? 네. 책이 나를 따라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기준이라는 거, 원칙이라는 것, 또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네, 같은 네, 그런 하나의 진리로 모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 지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살살 조심조심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